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공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원시원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종목별 특징부터 살펴주시죠. 네, 어제 유럽 ECB의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기대감을 초반에 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1940, 외국인들의 매수세 500억대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 SDS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지수 견인되고 있고요. 민감주 섹터, 조선주하고 화학주 섹터 강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정유주는 소폭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유가가 좀 빠져서 그런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거래소, 지금 건설업종, 대림산업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들 장 초반에 밀렸었습니다만은 소폭씩 다시 또 바란스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현재 사물인터넷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콤, 와이솔, 엔텔스 등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섹터에서 아모레퍼시픽의 급등세 지속되고 있는 모습 속에 LG생활건강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왔었던 게임 섹터들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컴투스, 게임비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주도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자재 업종은 좀 약한 모습 속에서 내수 섹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들 오르는 종목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빼놓을 수가 없죠. 화학 섹터 좋고요. 특히 뭐 롯데케미칼은 지금 4% 육박하는 상승이네요. 조선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조선주 유럽의 영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가 향후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관측이 들어오면서 조선주들 워낙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유가와 함께 최근에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 다시 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들이 강하게 실적을 견인될 것은 사실은 없지만 최근에 심리적인 바닥을 감안한다라면은 유럽 쪽에서의 양적 완화는 투자 심리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우조선해양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어제도 장 초반에 말씀드릴 때 경기 민감주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과 화학 섹터, 그중에서도 화학 섹터는 워낙 좀 강한 모습이긴 한데요. LG화학도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런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정유, 건설 이런 섹터들은 꾸준히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대우조선도 최근에 급락하기 전에 한 2만 원 부근에서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레포트가 최근에 종목별 흐름을 많이 갈라놓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도 그랬었는데 오늘 대림산업이 그렇다시피 대우조선이라든지 다른 조선주 섹터들도 실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민감주들 모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거릴 때는 오히려 매도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 섹터 한번 보죠. 지금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다 내고 있는데 특히 뭐 아모레지가 한 3%, 아모레퍼시픽도 한 3%대. 이들 종목군들도 고가주라서 액면 분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최근에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 성장도 또 고속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더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가주들의 액면 분할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실린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중국에서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가 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화장품, 특히 이제 여성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산업 쪽에서 중국 내에서의 시장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단 지난번 고점이 260원, 5만 원대 정도 되는데요. 그 가격대까지는 좀 가격적인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홀딩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저항대가 250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50만 원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250만 원 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핀테크 말씀 좀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다음카카오죠. 주가는 지금 소폭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 120에서의 지지력은 계속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다음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이 가격
원대, 14만 원대 중반 이상에서 계속 움직인다라면은 긍정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시장이 흔들거려서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14만 원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저점에서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14만 5천 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인 보유의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부터 이제 기관이 코스닥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하고 거래소도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종목들이 출렁거림이 많이 있는데요. 일정 부분 매물이 좀 잘 나오는 부분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다음 주 초까지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살펴보죠.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좀 늘어나고는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어닝 쇼크에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종목이 대림산업인데 6.5% 이상 밀리고 있고 나머지 지금 건설주들도 대형주 중심으로 마이너스를 좀 보이는 그 기업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팔기엔 좀 늦었을까 어떻습니까? 네, 대림산업의 실적 쇼크. 사실 뭐 다 알던 건데 한 번 더 시장에서 눌러주는 그런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 때문에 같이 하락한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모두 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대림산업은 크게 한번 빅베스라고 그래가지고서 자산을 갖다가 확 한번 이렇게 다 정리 정도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꾸준히 조금씩 각하생각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건설사들은 지난번에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뺐던 경험이 좀 많았던 건설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라면 개인적으로는 건설주들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동 쪽에서의 계속적인 부담감,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유가 바닥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실려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건설 섹터들은 최근에 건자재 섹터들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건설 섹터는 부족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확인될 때 2, 3일 동안의 급락을 이용을 해서 비중을 분할을 해서 실어보시는 것도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민감주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라면 가격 메리트로 반응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지금 게임 섹터는 좋습니다. 게임빌, 컴투스, 모두 뭐 썬데이토즈, 데브시스터즈 모두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CJ ENM은 주가가 어제 한 4% 넘게 밀렸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2.8%대 마이너스권 장대 음봉을 이틀째 내면서 이평선도 좀 무너지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 내수 섹터들 좀 약하죠. 코스닥에서 특히 SM, 로엔, 뭐 최근에 YG엔터도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CJ ENM, CGV 까지 모두 다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 있었던 엔터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돼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번 눌림목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CJ ENM 같은 경우도 물론 실적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가서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얼마나 주가에 맞춰가지고서 기대감을 맞춰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해당 종목들은 실적을 좀 확인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CJ ENM도 실적이 뭐 크게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뭐 37,000원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CJ CGV는 뭐 역시 신고가 낸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방향성 다시 결정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역시 CJ CGV도 한 56,000원대 정도 지지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게임주들도 최근에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국내보다는 중국 쪽에서 많이 커지고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뭐 최근에 보시면 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어저께 상당히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외에 뭐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뭐 위메이드 뭐 이런 것들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 부분을 다 돌려놓은 모습이죠. 특히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제 게임이 순위권에 랭킹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 중국에서만 잘 나와준다라면은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싸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실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나 엔터 섹터들 중에서 충분히 4분기죠.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 있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업종들은
주식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